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투유맘이에요. 오늘은 자린고비와 달랑껍질기 그리고 3년고개 이야기 준비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어. 잘자. 맞아. 구독, 좋아요, 알림. 자린고비와 달랑껍질기. 모든 사람이 고개를 절레절레 젓는 구두쇠 이야기를 들어볼래요? 어느 마을에 자린고비와 달랑껍질기가 살았어요. 자린고비는 강 이쪽 편에 살았고 달랑껍질기는 강 건너편에 살았어요. 둘 다 돈이 들어오면 절대 쓰는 법이 없었지요. 물건은 아끼고 또 아껴 썼어요. 자린고비는 천장에 자반 고등어를 매달아 놓고 밥을 먹었어요. 자린고비는 아들이 밥 한 숟가락 뜨고 자반 고등어를 2번이나 쳐다보면 야단쳤어요. 어허, 짜다! 그만 보아라! 달랑껍질기의 며느리는 생선 장수의 생선을 사지는 않고 계속 만지작거렸어요. 그러고는 생선 만진 손을 씻은 물로 국을 끓였지요. 달랑껍질기는 며느리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무랐어요. 그 손을 우리 집 우물에 씻었으면 두고두고 생선국을 먹었을 텐데 아쉽구나. 모두가 깊이 잠든 어느 밤, 자린고비는 하도 추워서 잠이 깼어요. 문구멍이 밥그릇만하게 뚫린 틈으로 매서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지요. 추워서 도저히 잘 수가 없네. 자린고비는 문구멍을 막으려고 종이를 찾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종이 한 장이 없었지요. 자린고비는 달달 떨며 날이 밝기만 기다렸어요. 자린고비는 날이 밝자마자 온 동네를 돌아다녀서 겨우 종이 조각 하나를 주웠어요. 얼씨구나, 찾았다. 자린고비는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를 어쩌죠? 문구멍은 밥그릇만한데 자린고비가 주워온 종이 조각은 작은 종지만 했어요. 어, 종이 조각이 너무 작네. 자린고비는 곰곰 생각하다 손뼉을 쳤어요. 옳지, 그러면 되겠다. 자린고비는 종이에다 깨알같이 작은 글씨를 썼어요. 기니 쓸 일이 있으니 정월 초하로부터 섣달 금음날까지 나의 1년 운세를 적어서 보내주게. 자린고비는 강을 건너는 사람에게 부탁했어요. 이걸 강 건너편 달랑껍질기에게 전해주시오. 달랑껍질기가 자린고비의 1년 운세를 모두 적어보내려면 종이가 꽤 커야겠지요. 사실은 달랑껍질기의 답장으로 문구멍을 막으려는 자린고비의 속셈이었어요. 자린고비는 그날부터 달랑껍질기의 답장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일을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았어요. 왜 답장을 안 보내지? 자린고비는 참다 못해 달랑껍질기에게 달려갔어요. 여보게, 편지를 받았으면 답장을 보내야지. 기다리다가 답답해서 내가 직접 왔네. 자린고비를 본 달랑껍질기가 머리를 긁적이며 대답했어요. 미안하네. 답장을 쓰고 싶어도 집에 종이가 없지 뭔가. 자린고비는 종이가 없다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럼 내 편지나 다시 돌려주게. 그 편지 말인가? 우리 집 방문에 구멍이 나서 발라놓았다네.
남의 편지로 문구멍을 막다니. 에헤이, 너무하네 그려. 자린고비는 화를 내며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이리저리 살피며 편지를 찾았어요. 헤, 여기 있군. 이 편지는 내가 도로 가져가겠네. 방문에서 편지를 떼어낸 자린고비는 종이도 못 얻고 돌아가려니 공연히 부하가 치밀었어요. 자린고비가 대문을 나서려고 하자 달랑 꼽재기가 급하게 불러 세웠어요. 여보게, 편지에 붙은 내 밥알은 떼고 가야지. 뭐라고? 자네는 나보다 더하네 그려. 자린고비는 편지에 붙은 밥알을 조심스레 떼어내는 달랑 꼽재기의 얼굴만 보다가 그냥 돌아갔어요. 이 이야기는 절약에 관한 이야기예요. 절약은 함부로 쓰지 아니하고 꼭 필요한 데에만 써서 아끼는 거예요. 꼭 필요한 데에도 쓰지 않는 사람은 구두쇠지만 재물을 아껴서 좋은 일에 쓰는 사람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에요. 3년 고개. 어느 마을에 3년 고개라고 불리는 고개가 있었어요. 봄에는 제비꽃, 진달래꽃, 철쭉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물드는 고개였지요. 3년 고개에서 넘어지지 마라.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 3년 고개에는 이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3년 고개를 넘을 때면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며 걸었어요. 어느 가을날 이 마을에 사는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3년 고개에서 잠시 쉬었어요. 해가 지기 전에 서둘러야겠다. 할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게를 지고 다시 길을 나섰어요. 할아버지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자 걸음을 빨리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급했던 할아버지가 서두르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3년 고개에서 넘어졌으니 큰일 났구나. 할아버지는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를 붙잡고 탄식했어요. 할멈, 이 일을 어쩌면 좋소. 나는 이제 3년밖에 못 산다오. 할아버지는 3년 고개에서 넘어진 일을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끙끙 앓다가 결국 병이 나서 몸져 누웠어요.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걱정에 이런저런 약을 챙겨왔어요. 어느 날 이웃집 철이가 할아버지를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제가 병을 낫게 해드릴게요. 이 병은 내가 고칠 수 없단다. 할아버지는 몰라보게 야윈 얼굴로 힘없이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3년 고개에서 다시 넘어지세요.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냐?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 물었어요. 3년 고개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을 사니 2번 넘어지면 6년, 3번 넘어지면 9년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몇 번을 더 넘어지면 그만큼 더 오래 사실 수 있잖아요. 옳거니,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곧장 3년 고개로 달려갔어요. 춤과 노래가 절로 나올 정도로 기분도 좋아졌지요.
에헤이야 좋다. 좋아, 좋아. 한 번 넘어지면 3년, 10번 넘어지면 30년, 100번 넘어지면 300년이니 3년 고개에서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오래 사는구나. 할아버지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3년 고개 끝까지 올라가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서 고개를 내려왔어요. 넘어질 때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영감, 이제는 걱정할 것 없겠어요. 100년이고 200년이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러게나 말이요. 우리 오래오래 삽시다. 드디 마을 사람들은 3년 고개에서 넘어지는 것을 더는 두려워하지 않고 씩씩하게 넘어다녔어요. 이 이야기는 긍정에 관한 이야기예요. 생각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만들고 행복하게도 만들어요. 이미 벌어진 일에 짜증을 내기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상황이 나아지고 좋은 기회도 찾아와요. 오늘은 풍자와 해악이 있는 자린고비와 달랑곱제기 이야기와 재치와 슬기가 있는 3년 고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오늘도 토요맘과 함께 해줘서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